반갑습니다. 페리스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반환중학교와 재송여중에 대해서 어떻게 시험이 다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총 문제수입니다. 반환중학교와 재송여중의 총 문제수가 얼마나 다른지. 두 번째는 시험 범위, 중요하죠. 시험 범위가 어느 학교가 더 많은지 확인해 보실 거고요. 세 번째는 영역별 문제수입니다. 영역별 문제수라는 거는 저희가 학생들이 시험을 치고 나면 시험 분석을 꼭 하거든요. 보면은 단어, 그다음 문법, 그다음 말하기, 그다음 독해 이렇게 네 영역으로 나눠지거든요. 그게 얼마나 어떤 퍼센트로 나오는지 보실 거고요. 네 번째는 고득점 문제들. 늘 친구들이 말하는데 학생들이 말하는데 이거 하나 틀리면 날아가는 그런 고득점 문제들이 있습니다. 점수가 배점이 높은 아이들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저와 함께 가보실게요. 자, 첫 번째 총 문제수입니다. 자, 중학교는 이렇게 객관식 50점, 주관식 50점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요거는 고정돼 있고 그 안에서 객관식을 몇 문제를 낼 것이냐, 주관식을 몇 문제를 낼 것이냐를 결정을 하시는 거죠. 자, 이 두 학교를 딱 보시면 자, 주관식은 똑같습니다. 11점으로. 그죠? 11점, 11점 똑같은데 객관식이 이제 반환중학교가 조금 더 적은 거죠. 재송여중이 조금 더 많은 거고. 근데 뭐 문제가 적고 많고는 사실 그 난이도를 이 학교가 더 어렵습니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실제 문제에 들어가 보면 학생들이 답을 이거 3번, 2번 이렇게 바로 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생각을 한 두 번 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문제 수로는 별로 그렇게 이 학교가 어렵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시험 범위 가볼까요? 두 학교 똑같습니다. 교과서 2과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근데 이렇게 시험 범위만 보면, 교과서 2과 이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하실 수 있는데, 네, 들어가 보시면, 많이 다릅니다. 자, 가보실게요. 자, 문제 수 가볼게요. 자, 단어, 문법, 말하기, 독해 이렇게 돼 있죠. 자, 눈에 확 띄는 게 뭐죠? 그쵸? 문법이 42점, 46점 이렇게 들어가죠. 뒤에 보시면 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이 보시기 쉽도록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자, 보시면 42점, 46점. 그렇죠.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문법이거든요. 문법이 작문 부분이 나오면 연필 딱 놓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문법 부분이 42점, 46점 이렇게 나온다는 거고, 큰 차이점 보시면 이제 말하기 부분이 반환중학교는 3점짜리 하나 나온다는 거고, 재송여중은 17점으로 나온다는 거. 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고득점 문제 가봅니다. 반환중 거예요. 자, 이게, 어머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깜짝 놀라는 문제죠.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에서 이거를 따로 이렇게 바꾼 게 아니라 이 문제 그대로입니다. 단어를 배열해서 문장을 써라. 분사는 어형에 맞춰서 고쳐라. 이렇게 돼 있는데, 푸실 수 있으실까요? 저도 그렇고 저희 선생님들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뭐가 없죠? 그쵸? 한글 뜻이 없죠? 놀랍지 않으세요? 보통은 아무리 어려워도 한글 문장이 나오고 이거를 영어로 바꿔라 이렇게 나오는데 한글 문장 없이 이렇게만 내신 거예요. 엄청 많이 틀렸죠, 학생들이. 이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나? 한글 뜻이 없는데 버드가 주어인가? 하여튼 놀랄 이야기죠. 한글 뜻이 없다는 거. 저희도 놀랐던 게 이렇게는 잘 시험에 안 내시는데 이런 의문을 가졌던 문제들입니다. 밑에도 보시면 you see, stand, did, the man, the door, by 이렇게만 돼 있고 어떤 한글 뜻도 없이 그냥 얘를 가지고 문장을 완성하시오라고 돼 있죠. 굉장히 난감했던 문제입니다. 되게 어렵게 느껴졌던 문제입니다. 이거는 정말 어느 정도의 감각이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죠. 어려웠습니다. 자, 두 번째 반환적 문제입니다. 다음 조건에 맞게 완전한 문장을 완성하시오. 6점짜리입니다. 관계대명사 what을 반드시 포함하고 우리말과 일치시켜야 되고 주어진 어구의 단어는 추가를 해야 되고 영작에 필요한 동사들은 시제나 인칭을 맞춰라 라고 이렇게 1, 2, 3, 4의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뭐냐면 처음부터 이게 우선순위만
잘 아시면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우선순위가 헷갈리면 틀리는 부분입니다. 뭐냐면 이 조건을 먼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조건을 먼저 내가 생각을 해서 이거를 1번, 2번, 3번, 4번 생각해서 풀어야겠다 하면 못해요. 그게 아니라 우선은 이걸 먼저 하셔야 돼요.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것을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거를 어떻게 끼워 맞춰서 영장 문장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으로 시작했으니까 I, will, 그다음에 forget, I will not forget, 이렇게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니까 이거를 문장을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고 우선은 문장을 만들고 두 번째가 조건을 따지셔야 돼요. 아시겠죠? 첫 번째는 영어 문장을 완성을 하고 두 번째가 이 조건들을 맞는지를 하나 끼워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많은 학생들이 조건을 먼저 보고 막 하려고 해요. 시간이 엄청 걸리겠죠. 아시겠죠? 자, 첫 번째는 반드시 이 한글 문장을 영어로 바꾸는 거, 이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조건을 맞춰서 가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재속녀 중에 고득점 문제입니다. A, B, C 중에 하나를 골라서 조건에 맞는 문장을 완성하시오. I exercise every day, blah, blah, blah. 근데 그 뒤에 so와 that을 포함할 것이라는 조건이 나와 있죠. 근데 이거는 하나의 5점짜리인 이유가 뭘까요? 그쵸? 내 생각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어떤 보기가 있는 게 아니라 I exercise every day. 나는 매일 운동을 한다. so that이 뭐뭐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를 내가 생각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매일 운동을 한다. 뭐 하려고?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를 뒤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당황하겠죠. 내 생각을 넣어야 되니까. 내 생각을 하는 것도 1번은 어려운데 두 번째는 그 생각을 뭘로 바꿔야 돼요? 영어로 바꿔야 되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런 5점짜리, 6점짜리, 7점짜리의 고득점으로 나오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 첫 번째는 내가 한글로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걸 영어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이렇게 고득점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 자, 마지막 계속력 중 고득점 문제입니다. 흐름에 맞도록 조건에 맞는 문장을 완성하시오. Eating chocolate always. 초콜릿을 먹는 것은 항상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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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만들어야 되는데 자, 조건이라는 건 첫 번째 4단어 이상을 써야 되고 두 번째 사역동사를 포함할 것 이렇게 돼 있죠. 그렇다는 거는 자, 저희가 푼다면 초콜릿을 먹는 것은 항상 make 만든다. makes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이렇게 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앞에서도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선은 첫 번째는 영어 문장을 완성해 두고 그 다음 뭐 하라고요? 조건을 따지라고요. 이렇게 해야지 풀 수 있어요. 맞출 수 있어요. 자, 초콜릿을 먹는 것은 항상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해서 여기서 끝내려고 하니까 4단어 이상을 만들래요. 그럼 뭐라고 만들면 되죠? 제일 빨리 만드는 건 오케이. 미를 뭘로 바꿀까요? my sister로 바꿀까요? 이렇게 바꿔도 4단어잖아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사역동사 포함했나? 그렇죠. make, 누구누구를 뭐뭐하게 만든다. 할 수 있는 거죠. make를 쓸 수 있는 거죠. 사역동사니까 happy를 쓰지 말고 내 여동생을 이게 사역동사라는 건 뒤에 동사 원형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my sister 뭐라고 만들까요? 행복하게 되게 만들다? 아니면 be happy를 만들까요? 아니면 stay를 만들까요? stay happy라고 해도 되겠죠? 동사를 쓸 거면. 이렇게 제가 방금 한 것처럼 첫 번째 일단은 makes me happy 라고 써두고 두 번째로 조건들을 맞춰가는 거예요. 이래야지 정확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앞에 제가 끝나고 말씀드리려고 비워놨었는데 앞에 뭐였죠? 이렇게 반환중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단어만 나오고 아예 뜻도 없고 이런 문장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뭐냐면 시험 기간에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에 이런 주어가 어디 있고 동사가 어디 있고 이거를 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이건 어떻게 하냐면 공부를 할 때 있잖아요.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시험 기간에만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럴 때는 이 문제집에 보면 이 장문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한글을 영어로 바꾸는 이런 문제집들이 있어요. 시험 범위 문제집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를 계속 써보는 거예요. 만약에 써보기도 힘들다 그러면
그 나와 있는 문장을, 통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문장을, 아, 나는 학교에 간다. 아, I go to school. 나는 차를 가지고 있다. I have a car. 이거를 자주 봐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쓰기 전에 처음부터 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말하지만 처음부터 내가 작문을 잘한다? 없습니다. 그 학생들은 그 완벽한 문장들, 정확한 문장들을 자주 본 학생들이에요. 저희가 봤을 때 완벽한, 정확한 문장이 가장 많은 건 교과서입니다, 여러분. 막 뭐 많아요. 어학원에서 주는 이런 외국에서 온 서적들인가요? 그런 책들도 많고, 막 문제집도 막 이렇게, 뭐 3,800 뭐 이런 문제집들 있잖아요. 많아요. 근데 그 문제집들은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확도가 가장 뛰어난, 가장 정확한 문장들은 교과서 문장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과서 문장들을 어떻게 썼는지를 계속 보시면 돼요. 아, 이게 맞구나. 가장 간단한 게 무슨 말이냐면 I have a car라는 문장이 정확한 교과서 문장이에요. 그걸 계속 보면 내가 차를 가지고 있어를 I car have라고 쓰지 않아요. 내가 맞는 문장을 봤기 때문에 I have a car를 봤기 때문에 I have a car라고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장들, 교과서 문장들을 계속 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안에, 그런 방법 안에 빈칸이 있을 겁니다. 처음부터 이 교과서를 외운다고 막 교과서 두고 자, 오늘부터 외우겠어 하는 학생들 중에 살아남는 학생이 한 10%안 돼요. 정말 많이 봤어요. 나 문장 외우겠어. 자, 오늘부터 시작. 이렇게 하지 마시고 빈칸 있는 문제집들이 많아요. 그 빈칸에 넣어 보시고 계속 올바른 문장을 계속 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할 때 이제 한글 문장을 영어로 바꿔보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수고하셨습니다.